네, 이 커피라는 게 진입 장벽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딱 1시간만 뭐 1시간만 교육만 받아도 어느 정도 완성은 되거든요, 이 커피라는 게. 너무나 쉬운데 이걸 빠지게 되면 또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쉬워요, 커피라는 게. 너무 쉬운데 한때는 너무 어렵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저한테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대중들한테 좋은 커피에 대해서 좀 잘 풀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타협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커피를 하면서 무서웠던 거는 우리나라가 이 더치 커피를 많이 알았지 콜드 브루는 절대적으로 몰랐었어요. 근데 이 콜드 브루를 어떻게 알았냐, 이건 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모든 사람이 이제 콜드 브루라고 얘기를 해요. 더치 커피는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콜드 브루라는 거는 이 야쿠르트 회사에서 콜드 브루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자마자 광고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콜드 브루라는 게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 역시도 매장에서 콜드 브루라고 얘기를 하고 팔았었는데 잘 안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콜드 브루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대기업에서 그 스페셜티 커피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굉장히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두도 한 가지지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제시하지도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막 두 가지 선택하라고 막 귀찮고 왜 그러냐고 그냥 그것만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하듯이 네 뭐 고소한 거 주세요, 네 뭐 과일만 나는 거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뿌리니, 홍보를 하고 뿌리니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장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CF만 봐도 벌써 뭐 편의점에서 파는 리테일 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어나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우리가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나 용어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아라비카 얘기를 하고 스페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중들이 왔을 때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예산 비용은 내가 어디에서 뭘 할지에 대해서 그 갭이 큰 것 같아요. 기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갭 차이가 커요. 장비도.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자리는 비싸요. 그만큼 보증금과 권리금도 비싸고, 제가 홍대 근무했을 때는 권리금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에 따른 보증금도 굉장히 높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권에 따라서 그거는 잘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굉장히 높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줘서 들어간다? 글쎄요,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보통 메인 거리, 큰 도로가 메인 도로에는 거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혹은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시대는 SNS가 굉장히 많이 활발이 되니까 그냥 소문만 나면 금방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한 메인 도로, 굉장히 비싼 장소보다는 외져도 그냥 구석에 가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SNS가 굉장히 활발스럽게 움직이면서 이슈와 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커피는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굉장히 코스트가 높아버리면 그냥 힘들어요. 물론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게 다. 하지만 그런 조금 낮은 쪽을 찾아보면서 특히나 권리금은 없어야 되고 무권리에, 보증금은 그냥 최대로 낮은 곳을 찾아서 월세 저렴하고 그런 데를 찾아서 차라리 좀 나만의 무언가만 있으면, 나만의 무언가만, 단지 나만의 무언가가 없으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누가 와서 SNS를 하고 뭐 사진을 찍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겠어요? 그죠? 구석에 있어도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 메뉴가 됐던, 뭐 디자인이 됐던, 뭐 인테리어가 됐던, 뭐 공간 기획이 됐던, 뭐가 됐던 나만의 무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예산 비용은 최소화 시켜서 극대화를 시키는 게 장사인 거고, 근데 웃긴 건 월세가 1,000만 원이 됐건 2,000만 원이 됐건 3,000만 원이 됐건,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됐건 그 자리는 그 값을 하긴 해요. 월세는 그냥 뽑을 수 있어요. 어떤 걸 팔아도. 만약에 그 자리가 월세가 1,000만 원이면 내가 어떤 걸 팔아도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은 그냥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죠? 나머지 뭐 재료값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뭐 알파고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1,000만 원은 충분히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 1,000만 원이면.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 이상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가가 높아야 되고, 대체적으로 커피라는 거는 마진율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좋은 편이에요, 사실.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드 메뉴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테이블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매출이 적다는 거는 내가 순수 가져가는 이익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거 최저 시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로스터리 카페라고 하면 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로스터리 카페. 저기 로스팅 한다. 저기 로스팅 한대. 이러면서 조금 찾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게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아요. 저기 로스팅 한다고 해서 우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큰 그건 없어요. 근데 내가 장사를 하다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로스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욕심이 조금 생겨요. 근데 로스팅이라는 거는 어쨌건 장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쉽게 이거를 구매를 해서 하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하게 원두는 받아 쓰는 게 낫다라는 추이고요. 로스팅 하다 보면 일일이 생두도 관여를 해야 되고, 물론 내가 취미나 이런 랩실 이런 커피를 좀 알아야 될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로스팅 하는 데서. 왜냐면 생두에 대한 이해가 해야 되고 원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로스팅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장사와 이거를 연관을 지었을 때는 굳이, 왜냐면 장사만으로도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은데 거기다 로스팅이 더해진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받아 쓰는 거나 생두로 가져와서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어요. 다만 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걸 인해서 로스팅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프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에 대한 그런 MD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토팜이나 이런 쿠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나만의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뭐 나만의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두나 뭐 이런 드립백이나 뭐 캡슐 커피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상품화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보다 이런 온라인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그런 쪽으로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홈카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홈카페 시장의 그 판매율이 엄청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도 판매율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모카포트가 판매율이 엄청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모든 홈카페 용품들이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거는 즉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한 제품들도 많이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오프라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페를 보면 이런 커피의 지식보다는 이런 공간 기획이나 인테리어 뭐 이런 걸로만 조금 이슈화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조금 뭐 돈만 있으면은 바로 카페에서 그냥 화려하게 꾸며놓고 막 이래도 막 사실 되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그게 커피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고 하지만 그래도 커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대신에 기본 지식이 분명히 있으면 그만큼 오래 가요. 롱런 할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기본 지식이 전혀 없고 이걸 굉장히 커피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그냥 공간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쪽으로 확 죽여주면 이거는 그냥 단시간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커피라는 것도 진입 장벽은 낮지만 굉장히 꾸준히 스페셜티가 아닌 커머셜급부터 낮은 등급부터 천천히 모든 걸 다 생두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재배가 됐고 어느 나라에서 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가공이 됐고 또 어떻게 로스팅, 내가 물론 로스팅을 안 하더라도 로스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추출을 할 수 있어요. 바리스타는 그 커피 체인의 가장 마지막인 단계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결정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농부들, 뭐 로스터들, 커피 감별사들 정말 점수가 좋은 정말 훌륭한 커피를
바리스타한테 주면 뭐예요? 바리스타가 정말 잘못 추출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꽝인데, 그죠? 그래서 바리스타들은 충분히 그러한 커피에 대한 기본 지식, 오너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안 다음에 특히나 내가 사용하는 재료니까 원재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내가 사용하는 물, 그거에 맞춰서 로스팅도 하고 추출도 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추출하는 거예요. 그냥 5살짜리 꼬마가 물 부어도 커피는 나오고요, 버튼 누르면 커피 나와요.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충분히 내가 그만큼 설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충분히 롱런을 할 수 있고 스페셜티 커피의 그러한 밝은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